자, 허로와 보약. 자, 우리가 지금 한 서론 부분이에요. 보약의 개념. 그다음에 체질에 따라서 해도 뭐 계속 먹어도 되느냐. 그다음에 동의보감에 어떻게 이제 보약이 나오느냐. 먼저 허로. 그다음에 내상. 원래 동의보감 편은 내상편이 더 앞입니다. 내상, 그다음에 허로. 그다음에 주요 한약 처방. 소곤중탕, 귀룡탕 이건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먹는 거죠. 그다음에 보준기탕, 생맥산, 여름철, 기허, 그다음에 사군자탕, 공진단, 경옥고 이거는 음허, 혈어 쪽에 이거는 간. 이런 약들만 좀 잘 알아도 그 보약에 대한 기본적인 게 될 거고요. 이거 아까 한 거고 부신피로 증후군까지 하면 만성 피로로 오는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야 너무 피곤한데 보약 좀 먹어야겠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동의보감과 보약, 동의보감 잡병편, 내상편과 허로편에 이 몸이 쇠해지는 거, 특히 허로편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약해지는 거, 그 다음에 크게 병을 앓은 다음에 쇠해지는 것을 다루고 있고, 내상편에는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 보게 되는 노건상, 너무 피로해서 몸이 쇠해진 거. 그 다음에 음식상. 음식상이라 하면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상한 걸 생각하잖아. 여긴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들어가고요. 더 크게는 비위가 허해진 거. 그래서 오장변증으로 따르면 뭐 비기허 이런 쪽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노건상은 심신의 과로로 인한 허증, 그리고 음식상은 비허증과 음식상, 실제 우리가 배우는 음식상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내상편과 허로편은 중복되는 개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건상이나 이 대병원하고 혹은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거나 중복되는 허증의 개념이 많죠. 자, 동의보감에 나타난 보약의 개념. 심신의 과로,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나타나는 질병 상태를 얘기합니다. 심신, 몸과 마음, 그 다음에 생활 습관. 큰 병이 생기기 전에 조보, 아까 배운 거죠. 조화롭게 보해준다. 이게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보약의 개념이고요. 이 조보는 한약만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한약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딴 게 훨씬 중요하고 한약은 요만큼입니다. 그래도 안 나으면 한약을 쓰라죠. 뭘 포함하죠? 마음, 등심, 식려, 휴식, 조식, 조기거, 식사하는 걸 조화롭게 하고 일어나고 자는 걸 조화롭게 하고, 이것들이 조보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게 동의보감에 나타난 보약이에요. 마음, 휴식, 음식 조절하고 한약까지. 그래서 이걸 다 합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약 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약만 주는 게 아니라 마음, 휴식, 음식, 약 이렇게 네 가지를 주셔야 됩니다. 만약 머리를 많이 써서 신이 필요하거나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몸을 상하게 되면 반드시 조보해야 된다. 이게 보약의 개념이에요. 보약은 먹어도 돼도 안 먹어도 되냐가 아니죠. 보약은 꼭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보약이 이게 까만 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 휴식, 음식 조절, 그리고 약까지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상하고 나면, 너무나 피곤해져서 몸이 상하고 나면 반드시 조보해야 다음에 큰 병이 안 생긴다. 이것이야말로 병들기 전에 치료하라는 개념입니다. 병들기 전에 비싼 약 파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병들기 전에 생활관리 잘해서 병 안 들게 해야죠. 지금은 병들기 전에 비싼 약 먹어서 더 일해서 더 큰 병을 만들게 해서는 절대 안 되죠. 자, 1장 허로편입니다. 허로에는 오장허증이 나옵니다. 오로, 이게 피로하다 할 때 노자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오장허증입니다. 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이게 그 여성병 오로가 아닙니다. 이 노자가 피로하다. 5가지 너무나 힘든 상태. 심로는 혈이 손상된 것이고, 간로는 마음, 신이 손상된 것이며, 비로는 소화기, 폐로는 호흡기, 신로는 정, 생식기, 이것이 손상된 것이다. 어때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심로가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 심로가 된다. 그 증상은 혈소, 면, 무색, 그리고 경계. 우리가 심장변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가슴 두근두근하고 마음 증상 생기는 거라 그랬죠? 중간고사에 나왔던 거죠.
그리고 혈소해져서 창백해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제가 전번에 마인드맵 설명한 거 오장허증에서 다 한 내용입니다. 소리 잘 들려요? 마이크가 이렇게 멀리 있었네. 자,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 심노가 되고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뭐 여기 있는 말들은 좀 옛날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오장허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노. 간노는 어떻게 생기나 한번 볼까요? 힘을 다하여 계책을 세우고 생각을 하면 간노가 된다. 여기서 모려의 장부잖아요. 계책을 세운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간이 상하겠네요. 그죠? 계책을 세우고 열심히 막 작전을 세우고. 그 증상은 근골이 당기고 근을 주하니까 경련이 일어난다. 심하면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아찔하다. 이거 뭐예요? 다 간양 상황 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간, 혈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증상들이죠. 이것도 오장변증을 보시면 됩니다. 비로는 의외 과사.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헛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쓸데없는 생각을. 여기는 그래도 계책이라고도 하지. 여기는 이것도 좀 쓸데없는 거죠. 마음을 쓰는 거니까. 비로는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생각이 많으면 이 비가 상하게 된다. 그 증상은 소화기 증상이겠죠. 장만소식. 창만이 있고 이게 비로잖아요. 그래서 오장 허증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비기가 허해지면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증상이 불사음식입니다. 음식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비가 완전히 허해져야 나타나는 증상이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도 밥맛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비가 완전히 노해지지 않은 건데 이렇게 뭐 소식보다도 아예 불사음식 하면은 아주 심해진 거죠. 그 다음에 비의 특징이 육이잖아요. 육을 주하잖아요. 살을. 그래서 사지가 권태해지죠. 힘이 없죠. 힘이 없고 나른해진다. 이게 비로의 증상입니다. 그다음에 폐로. 폐로는 너무 걱정을 해서 생긴다. 기가 힘이 없어지고 피부에 가기 때문에 피모, 털업 이런 것들이 마르고 그다음에 피부병도 생기고 머리도 빠지고 마르고 손톱도 마르고 해소 이렇게 호흡기 질환이 생긴다. 어때? 다 잘 아는 겁니다. 신노는 지조와 절개를 지나치게 고집하면 신노가 된다. 고집 부리는 거죠. 고집. 근데 한 가지 생각이 딱 잡혀가지고 요척이 아프다. 그 다음에 유정한다. 이게 다 우리 배운 거죠. 허리가 아프고 이런 것도 다 신노입니다. 자, 이게 오장허증이 오로증이에요. 뭐 특별하게 말은 붙였지만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거 한번 리뷰해 본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모든 것을 이 마음의 증상을 제일 먼저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마음 쓰는 데서 이 과로 보약 먹을 상황이 생깁니다. 오장허손의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면 오장에 따라서 뭐 기를 더하고 뭐 혈을 더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허약, 뭐 혈을 더하는 약들이겠죠. 심허입니다. 천황보심당 우리 다 수업했던 거죠. 나머지 약들은 뭐 이렇게. 그다음에 간허약. 간허약은 작약을 좀 많이 쓰죠. 쌍화탕, 그다음에 공진단 이런 게 간허에 쓰는 약이고요. 어떨 때 쓴다? 간허. 그럼 간노는 뭐예요? 이거 계책을 해서 근골이 당기고 간양,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어찌어찌라고. 이게 참 현대인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진단 쓸 일이 참 많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막 그렇게 허한 사람한테 쓰는 뭐 경옥고 십전대부탕 이런 거보다도 공진단을 쓰면 참 반응이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쌍화탕도 그래서 현대인의 보약이죠. 현대인들한테 참 많이 쓰게 되는 약이 쌍화탕, 공진단이에요. 이게 다 계책이 너무 많고 간양이 올라가서 생기는 노증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지만 제 환자들을 보면 쌍화탕, 공진단 쓸 사람보다는 뭐 소요산이나 소시오탕이나 간 실증의 약을 쓸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 노까지 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비허약. 비허가 되면 비허약, 약이란 뜻입니다. 메디케이션. 뭐 삼룡백출산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아는 처방이죠. 이렇게 비를 크게 보호하는 약들을 사용합니다. 폐허약, 뭐 여기는 뭐 있나요? 여기는 우리가 많이 쓰는 약은 없네요. 그 다음에 신허약, 육미지왕원 뭐 이런 약들 다 그냥 리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로증에 관해서는 오로 육극칠상이라고 해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시험도 많이 나오고 했어요.
근데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 현대적인 개념에서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로육국 칠상은 잊어버리시고 오로증은 오장허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이 오장허증이 이 오로증이고요. 여기에 맞는 처방을 정교하게 잘 처방하십시오. 자, 혈압병의 병리. 그러면 이 혈압증, 오로증이 생기는 그 보편적인 병리는 무엇인가? 동의서본이 아니라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화항진과 신수 부족. 이거 제 유튜브에 있는 교태환이라는 설명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보세요. 불이 위에 있으면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신은 물은 밑에 있으면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늘 따로 떨어져서 병을 만들어 버리게 돼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려줘야 돼요. 계속. 화는 내리고 다 아는 거죠. 신은 물은 올리고 그 물을 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를 이제 명문화라고 하는 거죠. 명문화의 그 에너지가 다 되면 죽는 거다. 뭐 현대적으로 보면 그 텔라미어가 계속 짧아지는 거랑 똑같죠. 이거는 원래 받아놓고 산 거기 때문에 다 쓰면 이제 더 못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에어컨은 천장에다 내려오고 우리나라 온돌처럼 따뜻한 건 바닥에 내야 올라가서 순환이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은 위에서 독립돼 버리고 신수는 그 불 때문에 점점 부족해지는 말라버리게 되는 상황이 이 혈압병의 중요한 병리입니다. 여기 보면 그 원인으로 술 마시고 고기 마시고 고량품이죠. 뭐 이런 얘기,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정을 잔뜩 써고 하면 이제 물은 텅 비어버리고 그 다음에 심화, 불은 마음대로 올라가 버리니 수화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양이 남아돌고 음은 늘 부족하다. 이것도 이제 허로를 설명하는 병리입니다. 사람 몸은 양은 늘 여유가 있고 음은 늘 부족하며 기는 늘 여유가 있고 혈은 부족하다. 늙을 때까지 음을 자양하고 혈을 보호하는 약을 떼면 안 된다. 이런 약을 중심으로 써줘야 된다. 주단계가 했던 금원시대 학설이죠. 그 다음에 수화 기제의 실조. 이것도 앞에 뭐 했던 얘기랑 비슷합니다. 이게 수화 기제니까 화와 신이 서로 잘 돌지 못한다. 허손이 되는 것, 이렇게 허해지는 것은 모두 수화가 교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화가 내려가면 혈맥이 화창하다. 그러니까 불은 내려가야 되죠. 그리고 수가 올라가면 정신이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물은 떨어지는 건데 명문화로 올려줘야 되고 불은 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심신을 조화롭게 시켜서 비위를 보호하면 정기신혈이 저절로 생긴다. 이게 그 1번, 우리가 보약 설명할 때 1번, 노화에 대한, 그러니까 점점 혈압증이 왜 생기느냐. 이렇게 우리 몸이 망가져 간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수화 기제를 잘 지켜나가면 그게 보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화는 꺼줘야 되고 물은 올려야 돼. 화는 꺼지고 물은 어떻게 올릴까요? 화를 꺼주는 건 아까 봤듯이 정신을 너무 쓰면 이게 화가 생깁니다. 이게 컴퓨터만 1시간 보고 있으면 전 눈이 빨개지고 해서 너무 힘들어요. 이게 다 불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코도 뜨거워져요. 그리고 머리도 무겁고 뒷목도 뻣뻣해져. 이게 다 화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가만히 앉아서 뭐 음악이라도 듣고 있으면 또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죠. 또 현대에는 가만히 뭐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옛날에 반신욕 그렇게 시킨 거예요. 반신욕이 다 보약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수화기제를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반신욕 하려면 아주 물을 뜨겁게 받아야 돼. 물을 뜨겁게 진짜 배꼽 아래만 딱 잠기게. 그러니까 조금만 받아야죠. 그리고 위에는 목욕탕문을 열어놔야죠. 서늘하게. 그러면 화는 내려가고 밑으로 불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약이 되는 거죠. 수화기제. 그래서 막 너무 신경 쓰고 열이 올라가면 그렇게 하세요. 물을 자작하게 받아서 뜨겁게. 그래서 배꼽 아래는 아주 뜨겁게. 그러면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요. 그러면서도 밖에는 시원하니까 내려가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다 태극권하고 갈 때 기마자세하고 하체를 단련시킨 거예요. 다리가 충실해야 그쪽에서 음기를 잡고 있거든요.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 하체를. 그래서 그래야 이제 위로 올라갈 물이 생기는 거죠. 명문화도 지키고. 그래서 다리는 튼튼히 하고 머리는 들쓰라. 뛰면 되겠네요. 뛰면 다리는 튼튼히 하고 머리는 들쓰잖아요. 뛰면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수화 기제를 바로잡는 겁니다.
그런데 저처럼 말이죠. 뛰지도 않고 뭐 이렇게 명상도 안 하고 태극권도 안 하면서 황현 6개 이런 약 먹어서 효과가 있겠어요? 없다라고 아까 이재마 선생님이랑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추상같이. 너 그거 생활습관 안 고치고 약만 들이다 먹어봐야 해만 될 뿐이라고. 저도 똑같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혈압중의 치료. 그러다 보니까 음부적을 치료합니다. 보험 자양합니다. 자, 녹원. 이게 피로로 인해서 맥이 텅 비었기 때문에 끈끈한 약물로 자양해라. 이 느낌 오시죠? 끈끈한 약물. 여러분 한의학 지금 몇 년 했잖아요. 이게 숙지황 같은 거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러니까 녹각교, 아교, 우유, 엿. 어째 이게 저기 힌두교에서 얘기한 거랑 비슷하네요. 뭐 버터, 치즈, 숙지황 이런 것들을 많이 쓰라 한 거고요. 이런 약들로 촉촉하게 해줘야지 금속이나 조열한 약, 당장에 열을 내는 약, 무슨 약, 커피 이런 걸로 반짝 기운을 내서는 안 된다.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병의 경중에 따른 허로를 치료해야 된다. 이거 형이 부족하면 기로써 기르고 정이 부족하면 미로써 기르고. 그래서 이 경중에 따라 준보, 윤보, 청보 이렇게 나눴습니다. 준보는 말 그대로 준열할 준자입니다. 준열하게 보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기운이 없어요. 당장 양허증으로 손발이 차고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오두, 부자, 천웅, 건강 6개 이런 약으로 준보한다는 얘기고요. 윤보는 부드럽게 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경, 당귀, 육종령 이런 약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청보는 이거 보면 우리 지금 생각에 그냥 보통 많이 쓰는 보약들입니다. 이런 게 맹문동, 천문동, 인삼, 지황 진액을 보충해주는 약들이죠. 여기서 인삼이 진액을 보충하는 효과가 또 있거든요. 보기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준보, 윤보, 청보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양의 허증 뭐 간단하게 이것도 다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음허의 약을 쓰는 방법, 사물탕, 뭐 자음강화탕, 청리자감탕 다 음허 우리가 쓰는 약이고 양허의 약을 쓰는 거. 양허는 곧 기허라고 봤습니다. 자, 사군자탕을 중심으로 뭐 용부탕, 뭐 또 다른 거 뭐 있을까? 뭐 이런 이기승양탕 이런 약도 많이 쓰는 약이죠. 음양이 허할 때 뭐 쓰겠어요. 뭐 십전대부탕, 팔물탕 이런 약, 쌍화탕 이런 약을 씁니다. 이거 다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약이라고 생각되고요. 허로를 두루 치료하는 약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한 약들입니다. 이런 것이 먹으면 좋은 약, 옛날에 좀 도교의 바탕으로 한 그런 노화를 방지하는 약 이런 약에 해당하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좀 잘 안 쓰는 약들이죠. 여기서 보면 신선, 불로환, 천금, 연수단 이름에서 딱 느낌이 오죠. 이거 뭐 안 죽을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친구법 이거는 한번 주의 있게 보십시오. 삐쩍 마르면 족삼리를 쓴다. 이거는 중기를 다스려줘야 되니까 족삼리를 써야겠죠. 허롤이나 골증 도안에는 음극을 사한다. 진기가 부족할 때 기회의 뜸을 준다. 많이 쓰는 방법이죠. 뜸법은 모두 양호에 좋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허로 장을 한 겁니다. 이게 큰 챕터고요. 동의보감에 두 번째 챕터는 동의보감에서 내상편입니다. 근데 내상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외감 내상과 조금 다른 면이 있고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내상편을 하나는 비위 기허, 하나는 녹원상입니다.